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확보하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작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이 상태로는 정권 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줄곧 내놨던 저희 방송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기죽이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 무조건 된다는 사람들 좀 딱하다고 보고, 반대로 그럼 손 놓고 있자는 얘기냐 하는 사람들도 역시 딱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후보를 돕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둑을 두어보면 고수 강자들은 상대의 수를 훤히 꿰뚫어 보는 데 반해서 하수 약자들은 코앞이 것밖에 못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수와 하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 정권교체파들은 상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하수일 것입니다. 저들이 쳐놓은 장벽들을 하나씩 깨 부숴 나가는 것, 이제 오늘로 두 번째 기적을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또 어떠한 장벽이 나타날까요? 끝도 없이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김종인, 이준석을 내친 대가로 여론조사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20%까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너희들이 100이나 하는 수준까지 저들은 몰고 나갈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넘어야 할 세 번째 관문은 역시 여론 조작 관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의도 연구원을 장악하셔서 실제 여론이 어떤지 면밀히 과학적으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선 D-65일 차에 느끼는 이 정권 사람들이 앞으로의 공작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개된 비밀이다 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부정으로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호시탐탐 남북 연방제 개헌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주사파 정권 연장을 이미 상당 부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언론 방송은 조작된 국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기에 바쁘고 선관위와 대법관들은 조작 대선을 공인해줄 만만의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우선 4.15 총선 재검표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원 재검표 일정들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한 번에 매맞고 끝내겠다는 신부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미 신문 방송들은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관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작된 조사 결과들을 신년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의 전 여론조사에서 3에서 15% 범위로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대까지 밀리는 것으로
선거까지 나가다가 치고 올라온 안철수의 18% 대하고 3자 대결 구조인 양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루한 야권 단일화 논의 구조로 윤석열 후보를 괴롭힌 뒤에 최종 단일화 결렬이라는 시나리오로 이 대선을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와 세 번째 대결이 윤석열 후보 앞에 있다 하는 예상입니다. 언론 방송들은 앞다투어 이준석, 김종인 말을 왜 안 들었느냐고 계속 특별할 것이며 윤석열 후보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 키워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언론방송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도 야당 복이 있다는 식의 논법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저 한심한 윤석열의 형태를 보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프레임을 강하게 덧씌울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와 똑같이 총선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는 다 이기고 막판에 공천 파동 입내, 막말 파동 입내 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놓았듯이 그리하여 패배의 원인이 저들이 부정선거 공작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야당 인사들이 자살골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휘몰아쳐 간 것처럼 지금 또다시 그때의 시나리오들이 관철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 30여일간의 보도 행태를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윤석열을 몹쓸 사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유능하고 미래를 개척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장벽, 이것은 김종인, 이준석 장벽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쓰나미라는 것을 정권 교체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바보들이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공작 정치를 그대로 놔두고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탱크 앞에 짱돌 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선대위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어느 부분이 공작인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여론조사에 거꾸로 갖다 맞춰버리는 이러한 정교한 일들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자투표제 폐기하고 수검표제로 선거법 개정해놔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지 않고 선거 들어가는 것은 탱크 앞에 화염병 들고 맞서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거 제도 개선,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일부에선 벌써 윤석열 후보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번 선거는 진다고 믿는 이준석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60여일 뒤에 윤석열을 날린 다음에 그 잔병들을 끌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짜여진 몇 군데 간첩들만 당선시키고 먹튀하는 것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이란 전망들입니다. 벌써부터 대선 이후의 지방자치단 선거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깨지고 지방선거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한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 못 보는 건지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야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선거처럼 윤석열 후보를 위해 뛰는 사람들, 선거 채점표 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모집하겠다는 자세, 이런 것으로 재무장시키지 않는다면 대선부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4.15 총선은 코로나로 말아먹고 3월 9일 대선은 오미크론으로 말아 잡수실 것이란 전망도 거세게 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크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그나마 투표라는 것을 했지만 오미크론 때는 여차하면 투표조차 날아가고 전 국민 핸드폰 투표가 강행될 거란 예측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나마 투표가 나발이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표가 조작되었다느니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몰표가 나왔다느니 이러한 논란도 다 묻혀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시나리오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국힘당 가짜들은 이런 짓을 해도 저항도 못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든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온 힘을 다해 모바일 투표 막아내고 반면에 사전투표제, 수검표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힘당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국힘당은 현재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했던 당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런 소리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는 어찌 저런 어린애를 당대표로 뽑아놓았나 하는데 국힘당 안에 저런 당대표 뽑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갖다 내리 꽂아놓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언론이, 방송이 갑자기 어린애 하나를 갖다 내리다 꽂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대명천지 밝은 21세기에 이런 공작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좌파이거나 아니면 평소 정치엔 거의 무관심했던 계층들이란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다시 재구성하고 여의도 연구원 기능 정상화시키고 선거 예산 위용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가올 쓰나미들에 대비하여야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가짜들을 제거하고 똘똘 뭉쳐서 옥죄하지 않는다면 이 대선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전 국민과 함께 서서 죽겠다 하고 옥죄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겠습니다. 과거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두 거물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거한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윤석열도 역사 속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찬찬히 침착하게 자신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바둑판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 돌아온 막시무스 윤석열,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초도부터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들을 전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 애국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할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